안녕하세요, 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감기가 걸려갖고 약간 목소리가 원래 맑진 않았지만 좀 더 탁합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제가 최근에 또 지루성 피부염이 살짝 안 좋아졌어갖고 또 요거저거 막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몇 시야? 밤 9시 3분 퇴근하고 와서 지금 찍고 있어요. 아무튼 이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성이에요. 만성. 항상 달고 다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 근데 저는 엄청 또 심한 건 아니고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또 화장을 또 했기 때문에 딱 요 부분, 요 부분에 그 지루성 피부염이 딱 있거든요. 메이크업을 지우면 요 부분이 일단 붉고요. 심해지면 붉은기가 확 더 올라오면서 각질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되게 보기 안 좋게 너무 싫어요. 피부과에 가서도 바르는 약이랑 먹는 약을 처방해 주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일시적이고요. 먹는 약에도 그렇고 바르는 약에도 그렇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빠르게 좋아지긴 해. 하지만 그걸 끊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와. 그래서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알아보고 라고 하기엔 너무 수박 겉핥기라서 알아온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또 이거 존나 또 뭐 많이 적었어요. 일단 보통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영양제.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 예전부터 그 영상에 말씀을 드렸던 영양제 중에 하나가 감마리눌렌산이라는 오메가6. 저는 지금 요거 먹고 있기는 해요. 이거 외에도 제가 또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오메가6를 얘기했으니까 오메가3도 먹어줘야 됩니다. 오메가3? 이거 아니구나. 오메가3 어딨어? 오메가3도 요 브랜드? 제가 왜 요 브랜드로 먹는지 모르겠는데 쿠팡에서 샀어요. 오메가3도 그 항염작용에 뭐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봐. 수박 겉핥기로 알아오니까 자꾸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오메가3도 이제 그 항염작용, 그리고 약간 피지 조절을 해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효과는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력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유산균이잖아요. 자로 거에 요 100억인가? 한 알에 50억 해서 두 알씩 먹는 100억 유산균이거든요. 요거랑 저는 또 요것도 먹어요. 같이 비피더스. 왜냐면 여기에도 비피더스가 있긴 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피더스 외의 유산균은 소장 쪽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유산균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변이라던가 뭐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 거는 대장이래요.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은 이 비피더스균이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 외에도 변비가 내가 있다. 아니면 좀 요 근래에 막 방귀 냄새가 좀 심하다. 응가 냄새도 심하다. 그러면 이제 비피더스균을 챙겨 드시면 조금 완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비타민 D랑 아연이랑 약간 그런 것도 항염작용 약간 요런 거에 좋대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 중에는 요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요게 있는데 여기에 아연도 같이 있어서 요거를 저는 그 마그네슘 때문에 자기 전에 밤에 먹고 가장 강력한 항염작용 하는 거는 요 EGCG입니다. EGCG. 사실 요거는 제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음에 사서 먹고 있었거든요.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작용을 해준대요. 그 다음은 스킨케어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바꾸게 한 건 스킨케어입니다. 구매할 때 성분을 되게 많이 보게 만들었어요. 어떤 성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인 피부에 도움이 되느냐? 대표적으로 판테놀, 나야신아마이드, 세라마이드. 전체적으로 이 성분들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판테놀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따로 화장품을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화장품보다는 약국템을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국템을 선택을 했고요. 디판테놀 연고라는 이 제품을 사서 기존에 쓰고 있던 이 에스네이처 수분 크림 섞어서 바릅니다. 만약에 저처럼 디판테놀을 유분기가 없거나 적은 제품에 섞어서 바르시려고 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건 디판테놀 연고의 양입니다. 이 디판테놀 제품 자체에 유분이 좀 많이 있어요. 애초에 피부도 유분기가 많은데 여기에 이 유분을 또 얹게 되면 지루성 피부염 원인 중에 하나 말라세지아균의 먹이가 돼서 얘가 더 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러면 피부가 또 안 좋아져요. 그럼 악순환이죠. 정말 소량 얼굴에 찍은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던 수분 로션 또는 유분기가 적은 로션을 똑같이 얹으신 다음에 그러고서 그냥 섞어서 바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섞어 바르는 게 너무 귀찮아, 나는 그냥 하나로 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제품을 몇 개 좀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들은 세라마이드도 들어가 있고 나야시나마이드도 들어가 있고 요 판테놀 성분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라로슈포제의 시카플라스트 밤, 아벤느 트릭세라 리페어 밤, 더말로지카 울트라 리페어 크림. 근데 얘네들은 제가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후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제품들도 있다라고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판테놀을 따로 사서 요거 약국에 가시면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요 에스네이처 같은 경우도 거의 유분이 없다시피 하는, 그리고 피부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수분도 챙겨주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수분 크림을 섞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되게 의외의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또 엄청 또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렇게 좀 추정을 해나가는 습관을 좀 들이긴 해줘야 되는데, 내가 최근에 기존에 쓰던 걸 새로 바꾸거나 새로운 걸 사용을 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생각을 막 해봤는데, 그때 바꿨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치약이에요. 치약. 문제의 치약은 꺼내지 않겠습니다. 치약이 생각보다 이 지루성 피부염, 특히 저처럼 입가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치약에는 또 여러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그리고 멘톨 민트, 그리고 고농도의 불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르색소랑 뭐 기타 화학 첨가물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건 SLS랑 멘톨. 이 SLS가 DOG가 막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은 입 주변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아니면 요 입 주변의 피부가 좀 민감해지고 안 좋으신 분들, 요 SLS가 들어가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꿨던 그 새 치약, 거기에 SLS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범인이겠어요? 멘톨입니다. 어쩐지 그 새끼가 존나 매웠어. 그래서 저처럼 요 입가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약을 구매하실 때 SLS가 들어가 있는지, 멘톨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찾아서 구매한 치약은 레드실의 레몬 예. 여기에는 여기 써 있는데 SLS and mint free. 그래서 이 제품은 맵지도 않고 그리고 거품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약간 거품 많이 나지 않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개운하고 깔끔합니다. 맛도 맛있어. 약간 양치하다 삼키.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요즘에 많이 드시는 거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하게 섭취하셨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피넛버터, 땅콩버터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비타민 E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피부의 보습을 좀 도움을 준대요. 근데 문제는 오메가6가 들어있어요. 오메가6 리놀렌산이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을 해요. 아까 오메가6 먹는다 하지 않았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감마 리놀렌산은 오메가6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항염 효과가 있대요. 근데 얘는 그냥 오메가6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이 아니고 리놀렌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염증을 나 유발할 거야! 약간 이런 건 아니고, 이걸 막 과하게 너무 많이 먹으면 그때는 이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인 거죠.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먹으면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은 게 있습니다. 바로 마카다미아 버터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알아보면서 처음 봤어요. 요거 말고도 아몬드 버터, 아몬드 스프레드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는 요걸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는 아몬드나 땅콩과 다르게 오메가6보다 오메가9이 더 많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대요. 그럼 당연히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불행하게도 마카다미아로 만든 버터나 스프레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있어도 비싸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알갱이가 있어요. 정말 마카다미아를 빻아서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맛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땅콩버터에 비하면 존나 맛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포만감도 제가 먹어본 결과 땅콩버터를 먹었을 때도 굉장히 포만감이 있다, 점심때까지 포만감이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좀 더 든든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혈당 스파이크도 더 잘 잡아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땅콩버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최대한 100%, 땅콩버터도 땅콩 100%, 이것도 마카다미아 100%인 걸로 사면 좋은데 마카다미아 100%가 없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99.5%가 마카다미아고 나머지 0.5%가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해바라기에서 추출한 자연유래 성분이라서 좋습니다. 혹시라도 마카다미아 100%로 만든 제품이 있으면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최근에 또 막 이렇게 개빡쳐갖고 막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촬영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왜냐면 이걸 갖고 있으신 분들은 또 다들 괴로울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또 제가 알아내고 배운 거를 또 공유하는 게 또 저는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찍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염증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트러블, 흔히 여드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결국엔 염증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 좀 유익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나게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